연불의 개념이 제대로 안 되고 또 동기유발하는 법문을 제대로 듣지 않고 또 옆에 있는 도반이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연불을 하는 힘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연불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떨어지고 해봐야 뭘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습관도 안 돼버리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보약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불을 하면 혈색도 좋아야 되고 항상 웃는 낯이 되고 온화한 자비로운 얼굴도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언행일치가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되게 편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색이 별로 안 좋고 몸이 불편한 데도 많고 그리고 또 즐겁지 않고 항상 즐거워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 않고 즐겁지 않는다면 그리고 당연히 집중도 잘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연불하기 전에 행복한 마음을 만들어라. 항상 기분 좋은 상태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만들어서 그런 상태에서 연불에 들어가면 유리하다고 저는 항상 주장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면 한 번쯤은 자기 연불 수행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축구를 잘 해가지고 여기서 스카우트한테 잘 되면 한 번에 1,000억 원을 받는 계약을 성사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축구를 한번 딱 하게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물어볼 수 있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스카우트한테 잘 보일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아주 어떻게 하면 그게 그렇잖아요. 축구를 22명이 하면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 22명이 하고 있지만 누가 가장 센스 있고 또 볼을 잘 다루고 패스를 정확하게 잘하고 타이밍 맞춰가지고 잘하고 센스 있게 어느 장소에 가서 위치 선정을 잘한다는 이런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 그런 거는 평상시에 많이 배워야만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볼 터치를 앞으로 탁 해놓고 들어가면서 슛을 하는 볼 터치를 잘못하면 아무리 슛 잘하는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잘 돼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처럼 연불 수행자도 이런 것은 필수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하는과 동시에 수행 과정을 정확하게 점검해보는 수행일지라는 것을 쓰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는가, 또 나는 채식을 얼마나 했는가, 채식하는 정도, 그 다음에 말은 얼마나 온화하게 했는가, 다른 사람의 편의를 배려하면서 말을 잘 했는가,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떻게 했는가, 행동은 정말 선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귀감이 되게 잘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쫙 나열해가지고 한 최소 10가지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더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하나씩 써놓고 이렇게 내가 몇 점이다 하면 점수를 따지면 이게 내가 점수가 낮으면 이 원이 작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거는 짧으면 또 찌그러진 원이 되겠죠. 완전히 둥근 원이 되도록 매일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스스로 점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거기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도 좋죠. 하나 써놓고 오늘 점수는 몇 점 이렇게 쓰는 것도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연불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세팅을 해야 돼요.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숟가락을 오른쪽에 놓고 밥그릇을 왼쪽에 놓고 국그릇은 오른쪽에 놓고 그 다음에 반찬을 이렇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밥 먹을 준비를 해가지고 다 가족이 모이면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불할 때도 세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절한 세팅이 반드시 필요한데 왜냐하면 연불은 어차피 행복 호르몬의 다량 분비를 목적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전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성불 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했는데 연불을 한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연불은 행복 호르몬을 일시에 다량 분비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구나 하는 거를 개념을 제 스스로 터득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불하면 행복해져야 돼요. 연불하면 부처님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불광을 비춰주시고 내가 부처님처럼 변해가니까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고 업장도 녹아지고 행복해지고 얼굴 표정도 환해지고 얼굴도 반짝반짝 빛이 나고 목소리도 남들이 듣기가 좋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상 중인 연불이나 명상 중이나 연불을 한 후에도 내면에 가득한 황홀함이 주위까지 번져나갈 정도로 감동 어린 짜릿한 행복감이 이 전신에 가득해가지고 그것이 주위를 영향까지 미칠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불은 그런 목표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보살님이 연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나 행복해져가지고 그 부처님을 한번 뵙고 그 어떤 경지를 얻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단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우러러보고 굉장히 존중하고 아주 자기한테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연불을 하세요. 그렇게 됩니다. 장사라는 분이 그 돈 벌라고 크게 신경도 안 쓰고 연불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괜히 그 가게에 많이 몰려들어. 왜? 파장이 달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아닌 것 같지만 뇌파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얘는 옛날에 시골에도 사람이 많이 살았잖아요. 시골에서 처녀 여선생님이 한 분이 발령받고 탁 오면 인기가 아주 짱입니다. 그 선생님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간에 선생님이 한 분 오시면 그리고 또 얼굴도 좀 중간 정도 이상 생겼으면 그 동네에서 인기가 최고가 높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뇌파 훈련을 엄청나게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피아노도 연습하고 뭐 이래가지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오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분이 뇌파가 굉장히 서파가 돼 있어요. 알파파 이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이면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본 사람을 탁 만나면 뭔가 잔잔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소설가 김홍신 씨 같은 분이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면 굉장히 차분하게 들고 쏙쏙 들어오잖아요. 막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지 못하다, 이거 아까처럼 제가 말한 행복감이 느껴지지 못한다. 그러면 내 마음 세팅이 잘못됐구나 하는 거를 점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사랑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뿜어내라. 바깥으로 발출하라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은 실천하는 거지, 자비심은 실천하는 거지, 알고만 있는다고 된 자비시사,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진짜 사랑을 뿜어내야지, 보내야지. 보내는 것입니다. 다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늘 같은 그 진리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연불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전쟁이 난 나라들이 전쟁을 빨리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도 잘 되길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과 연불은 꼭 필요한 요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연불을 한다 해서 아무것도 운동 안 하고 오로지 연불만 한다고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적당한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은 50분 동안 앉아있으면 반드시 10분 정도 몸을 움직여가지고 혈액순환을 시켜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정체돼가지고 반드시 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불 중에서 가장 좋은 연불은 제가 늘 권하죠. 걷기 연불이 가장 좋습니다. 일하면서 하는 연불, 동중지 공부가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집중하다 보면 종종 귀찮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걷기 명상 같은 게 좋다는, 걷기 연불 같은 게 좋다고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걷기 하다가 연불 산매에 빠져도 계속 걸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서도 연불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몸을 움직이면서 연불하면 훨씬 더 좋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 든 사람들 중에 권한다면, 제가 체육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체육을 평생 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짧은 시간에 운동할 수 있는 운동으로 탁구 같은 걸 좀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네트를 치고 하는 운동 있잖아요.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오래 사는 운동이랍니다. 10년을 더 오래, 9.7년을 더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 운동을 하면. 왜냐하면 공을 봐야 되니까 눈과의 협응력을 해야 되고, 또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기분 좋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또 재밌는 일이 많이 생겨요. 항상 웃습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하루에 한 번쯤은 탁구를 꼭 하는 거를 자기 그 수행에 집어넣는 거. 왜 그러냐면 그 공에 집중하는 것도 같은 집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불에 집중하는 것만 집중이 아니라 탁구공에 집중하는 것도 집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수가 되면요, 그 공에 집중하는 거랑 연불에 집중하는 거는 같다는 걸 깨우치게 됩니다. 그 정도 수준에 가면 운동도 되고 내 건강도 챙기면서 연불도 계속 잘 되는 거죠. 또 태국권 같은 거 있잖아요. 태국권을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걷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기혈이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어 연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적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자기가 먹어야 될 양의 3분의 2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많지요. 식도락 때문에 저 부산에 가면 뭐가 맛있고 저 목포에 가면 뭐가 맛있고 먹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서다해요. 배 부르도록 아무런 관련 없이 먹어요. 배는 키우면 키울수록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조금 먹어야만 에너지를 낭비 안 하고 영적 성장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적게 먹어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늘 움직이면서 연불을 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고,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수면 상태에서도 항상 연불이 되고 있는가. 요 묘리만 터득해도 굉장히 진보하기 빠르게 돼.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사실. 잠자면서도 잠자기 전에 연불 열심히 하다 나도 모르게 쓰러졌어. 딱 깨자마자 얼른 빨딱 일어나서 또다시 집중하게 되면 그건 계속한 거나 똑같아요. 그런 비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얘기는 못했지만 보약을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열망이 있는가. 일곱 번째는 오래된 신실한 도반들에게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걸 토론을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